이방인, 부재, 태양 아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다 죽다. 파트 1. 어머니의 장례식, 그리고 태양 아래의 침묵. 아주 천천히 말하자면 이야기는 한 통의 전보로 시작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단 한 문장. 그것이 메르소의 하루를 바꾸었다. 그는 전보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가 그것을 그저 통보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다. 그는 상념도 눈물도 없이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날 장례식장으로 향할 버스를 예약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를 건 없지. 그의 마음은 그렇게 무심히 흘렀다. 버스는 한참을 달렸다. 먼지 섞인 공기, 어머니가 계시던 양로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딘가 현실이 아닌 듯한 기분에 잠겼다. 나는 슬프지 않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그 질문마저 흩어졌다. 햇빛이 너무 강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부심 속에서 생각이 증발했다. 양로원 원장은 메르소를 조용히 맞이했다. 어머님은 당신이 잘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다만 관을 덮은 천 위에 떨어진 먼지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그의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그저 무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원장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밤은 지키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밤이 깊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에 앉았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묵주를 굴렸다. 그러나 메르소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는 아마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화내지 않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의 죽음은 슬픔이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단지 사실일 뿐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잔혹하리만큼 뜨거웠다. 장례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메르소는 햇빛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어머니의 관을 따라가며 그는 계속해서 땀을 닦았다. 왜 이렇게 햇빛이 강한 걸까? 그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세상은 마치 흔들리는 열기 속의 그림처럼 번졌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저 뜨겁고 피곤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는 버스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는 목욕을 하고 평소처럼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에 나갔다. 동료들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식사를 했다. 그에게 슬픔이란 일정한 감정의 부재였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렇다는 상태로. 그날 오후 그는 해변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과거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그를 반겼다. 메르소,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정말 오랜만이죠. 그들은 바다에 몸을 던졌다. 태양 아래 파도가 부서지고 물결이 반짝였다. 그녀의 웃음, 그리고 그의 무표정이 묘하게 어울렸다. 바닷물의 염기가 그의 입술에 남았다. 해변에서 돌아온 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마리가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 괜찮아요? 그는 대답했다. 예, 어제 장례 치렀어요. 피곤하네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사랑하나요, 메르소? 그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랑이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좋긴 해요. 마리는 웃었다. 그럼 됐어요. 며칠 후 그의 이웃인 레몽이 찾아왔다. 레몽은 다소 거칠고 폭력적인 사내였다. 그는 전 애인을 때린 일로 경찰서에 불려갈까 걱정이라며 메르소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편지를 써야 하는데 내가 좀 대신 써주면 안 되겠나? 왜요?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 메르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요, 써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에게 도덕이란 특별한 기준이 아니었다. 그저 부탁이니 들어준 것뿐. 그 편지는 결국 여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미끼가 되었고, 여자는 레몽에게 심하게 맞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메르소는 그저 지켜봤다. 그는 증언을 부탁받자 그가 여자를 때린 건 맞지만 그녀가 먼저 욕을 했어요.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 했다. 하지만 그에겐 그저 사실의 나열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관찰.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며칠 후 메르소와 마리 그리고 레몽은 해변으로 놀러 갔다. 그곳엔 레몽의 전 애인과 그녀의 오빠 그리고 아랍인 친구들이 있었다. 긴장이 감돌았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쏟아졌고 메르소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다. 그는 뜨거운 모래를 밟으며 해변을 걸었다. 그 순간 한 아랍인이 칼을 꺼냈다. 햇빛이 칼날 위에서 반짝였다. 그만둬요. 메르소가 말했지만 태양은 너무 눈부셨다. 그는 총을 들고 있었다. 태양이 너무 강하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탁, 첫 발이 울렸다. 그리고 이어진 네 발의 총성. 사막의 고요를 찢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햇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태양 때문이었다. 파트 1 해설. 까미의 이방인은 이 첫 장면에서 이미 결론을 예고한다. 메르소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감각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사랑의 순간에도 살인의 순간에도 같은 톤으로 세상을 대한다. 그에게 세상은 선악이 아닌 존재의 사실로만 다가온다. 태양은 단순한 자연의 빛이 아니라 그를 감싸는 부조리의 상징이다. 이방인, 그것은 타인에게서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도 낯선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을 뜻한다. 파트 2 재판, 그리고 부조리의 자각. 천천히 말하자면 총소리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메르소는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지시에 따라 걸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을 때조차 그는 묘한 평정을 느꼈다. 이게 나쁜 일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태양이 너무 눈부셨을 뿐이었다. 경찰서 안, 그는 긴 테이블 앞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신은 왜 글을 쐈습니까?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조사관은 눈을 크게 떴다. 태양 때문이라고요? 예, 너무 뜨거워서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조사관은 종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당신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메르소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피곤했습니다. 그 대답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그의 속마음엔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왔다. 메르소 씨, 당신은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재판 때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했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메르소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그럼 죽게 되겠죠. 감옥 생활은 단조로웠다. 처음엔 자유의 상실이 낯설었다. 밤이 되면 마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면회에 왔다. 메르소, 괜찮아요? 예, 그럭저럭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왜 그런 일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몰라요.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 말에 마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는 점점 감옥에 익숙해졌다. 새벽의 냄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 철창의 그림자가 벽에 그려지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처럼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인간은 어디서든 적응한다. 감옥에서도, 자유의 흔적 속에서도. 재판의 날이 다가왔다. 법정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 구경꾼, 그리고 배심원들. 모두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시선들 속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혼란 속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히 반박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는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냉정함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메르소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내 감정이 없는 걸 문제 삼는구나. 하지만 내가 거짓으로 울어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엔 뜨거운 태양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그가 심판받는 이유는 살인이 아니라 슬퍼하지 않은 죄였다. 세상은 진실보다 위선을 원한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다. 증인들이 나왔다. 양로원 원장, 동료 마리. 모두가 그는 냉정했다. 고 말했다. 그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그의 말투는 일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다만 세상에 흥미가 없을 뿐이다.
판결의 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침묵을 깨며 선언했다. 피고 메르소를 사형에 처한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감옥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 죽는 건가? 그의 가슴에 묘한 평화가 밀려왔다. 며칠 뒤 신부가 면회를 왔다. 메르소 씨, 신께 용서를 구하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건 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경로했다. 당신은 영혼 없는 인간이요. 그는 차분히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습니다. 신부가 떠난 뒤 그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슬픔도 절망도 없었다. 그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중요한 건 그 전에 무엇을 느꼈느냐일 뿐. 그는 감방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바람의 냄새, 별의 빛,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삶이 부조리하다는 걸 알았기에 이제 나는 자유롭다. 마지막 밤 그는 잠에서 깼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곧 사형 집행이 있을 것이다. 그는 담요를 고쳐 덮으며 생각했다. 태양은 또 떠오르겠지.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가겠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하길 바란다. 그래야 내가 죽는 순간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의 눈빛엔 평온이 깃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삶의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파트 2 해설. 까미는 메르소의 입을 통해 부조리의 철학을 완성한다. 세상은 의미를 요구하지만 우주는 아무 의미도 주지 않는다. 인간은 그 사이에서 불합리와 싸우며 살아간다. 메르소는 그 싸움을 거부한 존재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감정을 꾸미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국 그는 살인이 아니라 거짓으로 슬퍼하지 않은 죄로 처형된다. 그 순간 그는 깨닫는다.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파트 3 부조리한 세상 속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 아주 천천히 말하자면 이방인은 단순한 살인 이야기로 시작해 철학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메르소는 살인을 저지른 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진실만을 말한 정직한 인간이다. 그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세상의 법정에서 슬픔이 없는 자로 단죄된다. 하지만 까미는 묻는다. 진실하지 않은 눈물이 정말 더 가치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방인의 심장이다. 메르소는 타인의 기준으로 보면 냉정하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엔 깊은 투명함이 있다. 그는 세상에 거짓으로 맞추지 않는다. 사랑하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고
죄책감이 있느냐는 물음에 피곤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거짓 없는 인간의 순수한 응답이다. 그는 꾸미지 않는다. 그는 감추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한다. 까미는 말한다. 진실한 인간은 위선적인 세계에서 언제나 이방인이다. 이 문장은 메르소의 운명을 요약한다. 그는 사회의 언어를 모른다. 세상은 의미와 도덕의 껍질로 자신을 감싸지만 그는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낸다. 그가 본 것은 세계의 맨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아무 이유 없이 빛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는 태양의 얼굴이었다. 태양은 이 작품에서 단순한 자연의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부조리의 상징이다. 뜨겁고 압도적이며 인간의 뜻을 무시하는 존재. 그 태양 아래에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를 붙잡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살아야 한다. 그것이 까미가 말한 부조리의 역설이다. 메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그는 신을 부정하며 세상의 모든 의미를 거부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삶의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낀다. 바람의 냄새, 별빛의 떨림, 파도의 숨결.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삶을 사랑하게 된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생의 아름다움. 그것이 까미가 말한 반항으로서의 존재다. 까미의 철학에서 반항은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수용이다. 세상은 의미를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아프고 기쁘고 피곤하고 사랑한다. 그 모든 감각이 바로 존재의 증거다. 까미는 말한다. 나는 부조리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그 부조리를 사랑한다. 메르소의 웃음은 절망의 미소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웃음이다. 그는 신부에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그의 태도는 오만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자유의 선언이다. 그는 감옥의 창문을 통해 마지막 밤을 바라본다. 세상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내가 죽어도 태양은 떠오르겠지.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연결의 언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조차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주의 냉정함 속에서 인간의 따뜻함을 발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죽음의 직전에 찾아온 깨달음이었다. 그의 마지막 독백, 나는 행복했다. 이 한 문장은 까미 철학 전체의 요약이다. 그 행복은 쾌락의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고요한 행복이다. 삶이 의미 없음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의미를 찾지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한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빛이 눈에 닿는 따가움, 피부에 닿는 세계의 온도. 그는 그 속에서 존재의 기쁨을 발견한다. 메르소는 결국 세상과 하나가 된다. 그를 단죄한 사회와도 그를 죽이는 인간들과도 이제는 대립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을 이해한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그들도 부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는 미움조차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모두가 나를 미워하길 바란다. 였다. 그 미움 속에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그 미움마저 진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까미는 이방인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준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며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간다. 삶은 불합리하고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의미가 없기에 순간이 빛나는 것이다. 결말을 알기에 지금이 소중한 것이다. 이방인은 결코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현실을 본 사람이다. 그는 거짓의 따뜻함보다 진실의 차가움을 택했다. 그 선택이 외로움으로 이어졌지만 그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그렇기에 모든 것을 느낀다. 그는 아무 의미도 찾지 않지만 그렇기에 모든 순간이 의미가 된다. 까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속삭인다. 삶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름답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건넨다. 당신은 지금 거짓 없이 살고 있는가? 당신의 슬픔은 진짜인가 아니면 연극인가? 세상이 요구하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감정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이방인이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까미가 말한 진정한 자유를 이해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무의미 속에서 삶의 빛을 발견한다. 죽음이 끝이라는 걸 알기에 오늘의 숨결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진리다. 종합 해설 까미가 말한 부조리의 인간. 이방인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식의 문이다. 까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세상과 맺는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 신이 죽은 시대에 인간은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불합리하고 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성숙한다. 메르소는 부조리의 인간이다. 그는 의미를 찾지 않는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는 세상의 질서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는 그저 바라보고 느끼고 살아간다. 그 무심함 속에 진정한 자각이 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지만 그는 세상 자체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까미의 실존적 휴머니즘이다. 이방인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태양 아래서든 살아간다. 때로는 이유 없이 슬프고 때로는 이유 없이 웃는다. 그 모든 감정의 무의미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까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행복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의 한 문장이 조용히 남아있길 바랍니다.